제가 미스테리 얘기를 하면서 간혹 좀 말을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혼자 흥분해서 좀 발음이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 좀 보고 들으시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더럽게 버벅거리네요. 예. 참 정말 또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하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머리가 그지가 됐네.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 얘기 해드릴게요. 1994년 4월 15일 날요. 뉴욕에서 모든 사진 작가들이라면 한 번쯤 꿈꿔보는 플리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플리처상이라고 하면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음악 이런 거에 대해서 선정을 해갖고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지. 굉장히 뭐 어느 때부터 어느 시대, 그러니까 그 한 1년이나 몇 년 동안 되게 뭐 화제가 됐거나 아니면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사진이나 뭐 그런 작품을 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해서 상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모든 사진 작가들이 한 번씩은 좀 나도 받아봤으면 하는 상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리고 1994년 4월 15일 날 이 상에 대한 시상식이 열리게 됐어요. 당시 진짜 오늘 엄청 말린다 진짜.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플리처상 사진전 해가지고 플리처상을 받았던 그런 사진들을 전시해 놓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상을 받았던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전 같은 게 또 열리고 합니다. 당시에 1994년 4월 15일 날 이 영예스러운 상을 받았던 수상자는요, 옆에 보이는 남자예요. 바로 옆에 남자는 케빈 카터라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33살의 남자이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고 보도사진 작가예요. 뭐 뉴스에 보도되는 사진이라던가 이런 걸 찍는 사람이에요. 케빈 카터라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플리처상을 받게 해준 영예의 사진이 있겠죠. 그 사진은요, 수단이라는 곳의 한 소녀랑 그리고 콘도르라는 새가 찍힌 사진이에요. 딱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이 사진 알아, 나 이 사진 봤어, 오늘 이 사진에 대한 얘기야? 나 이 사진 아는데 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우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남자가 어떻게 그 사진을 찍게 됐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993년도에요. 3월 11일 날 이 케빈이라는 남자가요, 당시 같은 이쪽 분이 케빈이고요. 이쪽 분이 같은 사진작가 동료이자 제일 친한 친구 켄 오스트브룩이라는 사람이에요. 켄 오스트브룩, 그냥 켄이라고 할게요. 이 케빈 카터와 켄 둘이 절친이에요. 이렇게 둘이서 당시 내전 중이었던 수단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수단이라는 곳은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당시 되게 내전 중이었어. 이 수단이라는 곳이요, 종교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슬람을 믿고 있는 정부랑 기독교를 믿고 있는 반군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 거야. 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 내전은 37년 동안 내전 중이었고요. 이 전쟁을 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겠어요? 국민들이 제일 피해를 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요, 마치 우리나라 약간 6.25 전쟁 때처럼 되게 황폐해지고요.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요. 기아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집을 잃고 다들 이제 피난민 생활을 하게 되고 힘들게 살아요. 국민들이 다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이곳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케빈 카터랑 켄이라는 이 두 사람이 이 수단이라는 곳을 방문을 하고요. 이 내전 중인 곳에 방문을 해서 사진을 찍어요.
이 지금 전쟁 중인 이 상황을 적나라하게 찍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국민들이 힘든 상황이다. 이 약간 우리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막 잘 모르잖아. 지금 이런 나라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두 이제 보도 기자, 보도 사진 작가들이 가가지고 사진을 막 찍는 거야.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상황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전쟁 중인 나라에 직접 가가지고요. 목숨을 건 거죠.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케빈 카터 이 사람이요. 이곳에 식량 보급소가 있어요. 식량 보급소라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식량을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식량 보급소를 막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식량 보급소 옆쪽에 큰 새 하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큰 새가 이렇게 앉아서 어딘가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케빈 카터가 뭐야? 저 새 뭐야? 아니 새가 도망가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바위 위에 딱 앉아가지고 어딘가를 계속 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거야. 낮은 바위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저 새 뭐야? 아니 새가 한쪽만 쳐다보고 날아가지도 않고 꼼짝 않고 앉아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새를 쳐다보다가 새가 한 곳만 보고 있으니까 새가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죽어가는 한 어린 소녀가 엎어져 있었어요. 원래 이 새가 콘도르라는 새였어요. 당시에 이 콘도르라는 새는요 죽은 시체를 먹고 사는 새예요. 근데 이 새가 배고픔 때문에 힘없이 주저앉은 어린 소녀가 얼른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가 가만히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 어딘가를 한 곳을 주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케빈 카터가 새를 이렇게 보다가 아니 저 날아가지도 않고 저 앉아갖고 어딜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배고픔에 쓰러져 있는 한 소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소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콘도르란 새는 죽은 시체를 먹는 새예요. 얼른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거지. 날아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이 케빈 카터라는 이 작가는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리고 카메라에 이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바로 뉴욕 타임즈에 보냈어요. 그리고 타임즈에서는 2주 후에 바로 신문에 실었습니다. 콘도라, 이 새 앞에서 죽어가던 이 소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사진입니다. 바로 옆에 사진이에요. 혹시 다들 한 번씩 다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조작이라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실제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옆에 사진인데 당시 이게 신문에 실리게 되고요. 되게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사진 하나로요. 많은 사람들한테 전쟁의 참혹함을 많이 알려줬어요. 아, 지금 이 수단이라는 곳에서 진짜 이렇게 지금 애가 죽어갈 만큼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구나. 지금 전혀 뭐 아이들이 죽게 생겼구나. 정말 이 수단이라는 곳이 정말 구호물품이라든지 우리 손길이 정말 필요한 곳이구나 라는 거를 이 사진 하나로 다 담고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요, 이 사진이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신문에 싣고 나서요, 굉장히 많은 구호 물자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보내졌다고 해요. 이 사진 때문에. 그리고 이 사진으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케빈 카터라는 사람은 사진작가로서 최고인 플리처상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내가 이 플리처상이라는 걸 받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내 사진 하나로 이 수단이라는 곳에서 많은 지원이 가게 됐다는 게, 그러면서 좀 많이 굶고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참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상을 받으면서. 내가 상 받은 것도 놀랍지만 내 사진 하나로 진짜
어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또 살릴 수 있었다는 게 좀 참 놀랍고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진이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럼 그만큼 굉장히 더 많이 화제가 된 사진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서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케빈 카터가 집에서 누가 벨을 눌러서 밖에 나갔어요. 근데 밖에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이 막 지느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케빈 카터, 혹시 이거 사진 찍고 나서 이 사진 속에 있는 소녀 구해주셨나요? 이 소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소녀 살아있나요? 사진을 찍은 것보다 이 소녀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 소녀 어떻게 됐어요? 소녀 살아있어요? 기자들이 이렇게 막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케빈 카터가 답을 합니다. 아, 네, 사진 찍고 나서 이 콘도르 새는 제가 바로 쫓아버렸고요. 소녀는 식량 보급소로 가는 걸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콘도르 새 바로 쫓아버렸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찍고 나서 바로 애를 식량 보급소로 가는 거를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제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소녀 지금 살아는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아, 그건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또 답을 해요. 그런데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요, 갑자기 케빈 카터한테 소녀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고 맹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아, 케빈 카터가 이 소녀를 구했어야지, 사진 자기가 찰칵하는 게 중요해? 이 사진, 애를 먼저 구했어야지 사진을 찍고 자빠졌어. 맹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진을 찍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이거 하나 찍는데 1시간, 2시간 아니잖아. 찰칵찰칵 1초, 2초, 5초 정도, 길면 5초예요. 빨리 찍고 달려가서 새 쫓고 애 안고 보급소에다 데려다주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이 사진 하나로 이 아이를 포함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구조 자원이, 뭐 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많은 또 구조 물품을 받게 됐잖아.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는 거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해? 케빈 카터도 솔직히 소녀가 죽기를 기다린 그 콘도르랑 별반 다를 게 없잖아. 너도 솔직히 죽기 기다린 거잖아. 너 콘도르랑 다를 게 뭐야. 애를 구했어야지 사진 찍는 거 그까짓 게 중요하냐? 하면서 막 욕을 쓰고 악플을 쓰고 난리를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진에다가 이 독수리 있잖아, 이 콘도르에다가 케빈 카터 얼굴을 합성해가지고요, 이게 독수리가 이렇게 있으면 얼굴을, 케빈 카터 얼굴을 합성을 해요. 그래갖고 인터넷에 막 유포를 시키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영국 가수는요, 케빈 카터를 조롱하는 음반을 내요. 막, 니 그 사진 하나 찍는 게 죽어가는 것보다도 뭐 중요했니? 니 삶은 망가졌어. 니 삶은 이미 쓰레기야. 이러면서 음반을 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막 합성을 막 이상하게 해갖고 막 유포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맹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점 심해지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사진을 5초 이내로 빨리 찍고 빨리 가서 콘도를 쫓아내고 애를 안고 식량 배급소로 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난 나왔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거예요. 사진 찍기 전에 애를 구했어야지. 왜 애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고 자빠졌어.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근데 식량 배급소로 옮겨지는 걸 보고 나왔잖아.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음으로써 이 소녀를 포함한 다른 죽어가는 아이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후원금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지원이 됐잖아요. 지원을 받았잖아.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그냥 많은 사람, 네티즌들은 그딴 건 필요 없어. 야, 사진 찍기 전에 걔 구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옮겨가는 거 보고 내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사진 찍었잖아. 근데 네 사진 찍었어 안 찍었어? 그 찍을 야 5초가 중요하냐? 5초에 사람 죽고 살고 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네티즌들은 이미 팩트는 그건 거야. 찍기 전에 구했어야지. 왜 거기서 사진 찍고 자빠졌니? 이게 점점점 심해져가지고요. 이 케빈 카터가 길을 가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저것도 저 독수리랑 똑같아 이러면서 돌을 던지고, 에이 사람만도 못하는 새끼 이러면서 욕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돌 던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엄청 심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요, 전쟁의 그런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전쟁의 진실, 세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전쟁 중인 나라에 목숨을 걸고 간 거잖아요. 전쟁 중인 나라에 자기 목숨을 걸고 갔어.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요런이 갑자기 찬사를 막 보내다가 한순간에 비난으로 바뀌어버리니까 풀리처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요. 가수가 조롱하는 걸로 음반을 낼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요. 괜히 내가 보도사진 작가를 했다, 괜히 내가 이 사진을 찍었다 후회하면서 막 그때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켄 있죠. 같이 갔던 동료, 같이 갔던 켄이라는 그 친구, 이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마다 나 너무 힘들어, 나 죽고 싶어 할 때마다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 켄이라는 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알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야, 아니야, 좀 버텨봐. 너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를, 너의 진심을 또 사람들이 곧 알게 될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 옆에서 위로를 그렇게 해줬대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힘들죠. 굉장히 힘이 돼주고 굉장히 위로를 많이 해줬대요. 그런데요, 이 켄이라는 친구마저도요, 4월 18일날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진 흑인 부족 간의 전쟁을 취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에서 흑인 부족이 있는데 자기 그 부족들 간에 막 전쟁을 하고 있어. 근데 거기를 간 거야. 거기를 취재하려고, 이 켄이라는 사람이. 근데 거기에서 촬영 도중에 총을 맞았어요. 왜? 전쟁 중인 나라를 가는 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다들 총기를 들고 있고 어디서 폭발물이 떨어지고 어디서 총이 난사가 될지 모르는 그런 곳을 가는 거잖아. 근데 이 켄이라는 친구가 흑인 부족 간 전쟁 중인 나라를 갔다가 총을 맞았어요. 촬영 도중에. 그래서 사망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케빈 카터가 의지하던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까지 죽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는데 이 사람만 내 편이었어. 근데 유일한 내 편이었던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심정은 정말 힘들었겠죠. 그 친구 켄이 죽고 나서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질타는 계속됐어요. 친구 켄이 죽고 나서도요, 이 케빈 카터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를 하고 막 사람들이 악플을 달고 막 진짜 조롱을 하고 하는 건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근데 친구까지 죽어버렸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일했던 보도작가라는 직업 자체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해요. 당연히 나는 목숨 걸고 전쟁터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그걸 보면서 나는 더 힘을 얻어서 더 목숨을 걸고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한 건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했나, 한낱 이렇게 부질없는 걸. 그러다가 1994년도 때요, 1994년 7월에 자신의 차에서 자살하셨습니다. 자살하셨어요. 끝까지 후회했대요. 괜히 내가 이 사진 찍었다고. 괜히 내가 이 사진 찍었다고. 내가 이 사진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내가 괜히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플리처 상이고 나발이고 내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다고. 그냥 여기서 구호 물품 받든지 뭐 하든지 전쟁에 쳐나든지 어쩌든지 그냥 나는 모른 척하고 그냥 내비둘 걸. 아니면 그냥 찍지 말고 그냥 애만 구할 걸. 구호 물품 뭐 다른 애들이 구호 물품과 후원금을 받아서 더 많이 뭐 받기를 바란 건데, 더 살아나길 바란 건데,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이 애 하나만 빨리 구해가지고 그냥 다른 거 그냥 사진 찍고 그럴걸. 그런 생각도 했겠죠. 뭐하러 내가 이 사진을 찍었을까. 내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어. 결론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이 사진으로 최고의 명예까지 올라갔다가요, 똑같은 이 사진으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작가예요. 합성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합성 아니고요. 당시에 이게 되게, 저도 그 얘기는 들었었어요. 이 작가는 애를 구하지 않고 사진은 찍었다. 그 얘기를 나도 들었었거든요. 저는 아예 방송 자체를 안 할 때, 옛날에 이 작가가 막 애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대, 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건 몰랐어. 실제로 보니까 독수리를 5초 이내로 빨리 찍고 독수리 쫓아내고 이 아이를 식량 보급소에 가는 걸 확인을 하고 돌아섰다, 이런 것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사진 하나로 정말 많은 후원금이 들어왔고 플리처상까지 받으면서 더 화제가 되면서 수단이라는 것도 덩달아 화제가 됐고, 그러면서 많은 구호 물자와 그리고 후원금이 가서 정말 이 사진 하나로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난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어. 그냥 이 작가가 그냥 애를 안 구하고 사진 찍었대? 나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조금 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뒷얘기로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결론은 안 구한 게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요, 이 작가에 대한 얘기는요, 뱅뱅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뱅뱅클럽이라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뱅뱅클럽이라고 리메이크라고 해야 돼, 영화로 나왔어요. 지금 이 케빈 카터의 실제 이 이야기를요, 영화로 해가지고 나왔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빈 카터를 포함해서 켄이라는 친구 있죠. 그 친구도 나옵니다. 그 친구도 나오는데 제가 이거 예고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유명한 배우 나와요. 2010년도에 개봉한 개봉작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머리 Fantastic run. Absolutely.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for those people, any of them, except take a photograph. 이게 예고편이에요. 실제로 개봉이 현재 됐고요. 보시려고 하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얘기로는 이 사진 속의 뒷얘기죠. 이 사진 속에 미처 알지 못했던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